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경매 상담 코너에 질문을 남겨주신 부분에 있어서 권리 분석에 안에서 저희가 답변을 매번 좀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 중에 저희가 언급 좀 드릴 게 있어서 회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에서 네이버 검색 보이는 부동산 경매하면 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 내지는 이제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시는데, 물건을 보시다가 예를 들면 이 물건을 봤다라고 치면 이 물건이 보니까 나에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상담 의뢰하기 코너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번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매 물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가치가 어떠냐, 입찰하면 돈이 되겠느냐, 혹은 입찰가액을 얼마 쓰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당 지역에 있는 물건도 가치를 보려면 다른 DB를 봐야 돼요. 다른 데이터와 실제 거래가, 호가 비교 분석해야 되고요. 나아가 주변에 호재, 악재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사실 힘들어요. 그런 상세한 답변을 원하실 경우에는 대리 입찰 및 명도 용역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상담 의뢰하기 코너에서는 저희가 그럴 수는 없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등기상이나 현황 조사 간에, 그리고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 권리 분석 위주로 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질문을 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답변이 좀 늦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도 업무가 많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질문글이 안 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의 좀 오류이기도 한데요. 질문을 남겨주시고 나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고 나면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질문글과 답변글이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안 올라갔나 생각하고 두 번, 세 번 적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 대부법인 개입 여부. 수고하십니다. 경매에 관심 가진 지 얼마 안 된 초보다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는데 대부법인에서 개입이 되어 있는 물건 같다. 본인은 얼마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판단이 맞는 건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 경매 진행되는 것 중에 좀 시세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물건 송달 내역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문건 송달 내역. 자, 이 물건의 물건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 여기 있죠, 그죠? 자, 요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 날짜부터 쭉 접수일로부터 접수일이 이제 먼저 있는 것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자, 최근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 자, 이런 거 있죠. 승계인 웰 어쩌고 저쩌고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일전에 MPL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리고 근저당권부 질권자 요렇게 권리 신고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유동화됐다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PL 경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MPL 경매, 즉 다시 말해서 근저당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두 입찰을 포기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채권 최고액이 10억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된 물건 중에 채권 최고액이 10억이면 한 8억 정도 돈을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채권 최고액을 10억 정도로 잡는다고 봅시다. 예를 든 거예요. 보통은 120, 30%인데. 자, 그런데 이 물건이 감정가가 13억이에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10억이고 8억을 빌려줬다고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 그런데 한 번 떨어져서 만약에 11억이 됐다라고 가정할게요. 만약입니다. 자, 11억, 한 번 떨어져서 11억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11억보다 높죠, 그죠? 왜냐하면 최저가 11억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 근저당권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이 물건이 좋아가지고 입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쓸 수가 있죠? 10억까지 쓸 수가 있죠. 최대, 그것도 최대입니다. 물론 원금은 8억이고 이자가 쌓여서 8억이 되고 9억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금하고 이자 쌓인 금액만큼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근저당권자가 바뀌었으니까 본인이 입찰하는 만큼 그 금액 법원에서 다 돌려받는 거예요. 채권자가 입찰을 하는 기준에서 보면 그런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 유리함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앞번 강의 세무경 유튜브에서 MPL 경매라고 치면 저희가 강의를 2개를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이렇게 채권자를 변경해서 MPL 유동화된 이런 근저당권의 경우는 해당 근저당을 매입한 대부업체나 이런 곳에서 본인이 입찰하려고 들어가는 경우, 본인을 입찰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사온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만 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경매 강의 보신 분들은 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매입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채권을 가져온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누군가가 입찰하면 그 남은 차액만 얻으려는 배당 투자 형태로 NPL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투자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려 놓으니까 무조건 NPL로,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문건 송달 내역에 보니까 채권자 변경, 질권 설정 이런 게 돼 있으면 이거 무조건 입찰하면 안 되구나, 요렇게 그냥 머리에 박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부법인이 근저당권을 이전해 오는 이유가 첫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써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아닌 제3자가 낙찰이 되고 내가 가져온 금액, 즉 다시 말해서 근저당을 이전해놓은 이 금액보다 제3자가 누구든지 간에 입찰해서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그 차익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차익만, 이익만 보려는 그런 의미에서의 배당 투자로 활용을 하려고 NPL, 근저당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높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만약에 13억에서 한번 유찰돼서 11억이 최저가라고 하면 이 물건이 채권 최고액은 10억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근저당 매입한 대부법인이나 근저당권자가 10억 이상 쓰기는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원금이 8억이고 뭐 9억 10억 이자까지 쌓였다 해도 아무리 높은 금액이라도 10억까지 밖에 못 받아요. 누구한테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때 만약에 내가 10억이 낙찰이 되면 10억을 나한테 법원에서 이제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근저당권자에게. 그래서 10억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저가가 11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억 5천을 쓸 수도 있고 12억을 쓸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돌려받을 채권 최고액 10억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자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입찰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높게 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한 13억 된다.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 등본에 이제 찍혀 있는 채권 최고액이 13억이 된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금이 10억이다 하면 11억, 12억, 13억에서 이자하고 원금이 쌓여서 최대 13억까지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1억을 쓸까 11억 5천에 쓸까 할 때 이 근저당권자, 채권을 가져온 이 대부법인이라고 칠게요. 이 대부법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3억을 쓰니까. 왜 13억 써봐야 법원이 경매비 빼고 이 채권자, 근저당권자, 대부법인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 채권 최고액이 높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찰해도 폐찰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고, 채권 최고액이 이 최저가, 여러분들이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이 채권 최고액이 더 낮다면 신경 안 쓰고 입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높게 낙찰하려는 경우보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경우, 채권 최고액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을 일정 금액에 가져오고 높은 금액이 낙찰되면 채권 최고액과 내가 근저당권을 가져온, 금융권에서 근저당권을 가져온 협상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익분만 이익을 보려고 누가 낙찰되든지 간에 그런 의도로 NPL, 즉 다시 말해서 금융권에서 근저당권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NPL의 원리, 왜 근저당을 매입하는지는 이전 강의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배당 투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는 저희가 설명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언급드릴게요. 현재 13억이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죠? 근데 11억까지 떨어졌어. 근데 해당 근저당권 채권자 변경이 문건 송달 내역에 이제 바뀌어 있다. 최근에 바뀌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보고 채권 최고액이 높지 않다 싶으면 이 경매 물건은, 혹은 채권 최고액보다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가격이 더 높다면, 내가 입찰가를 예상을 해서 내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높다면 해당 물건은 높게 낙찰해서 해당 물건을 근저당 이전에서 가져온 대부법인이 높게 낙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한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8억인데 이자까지 쌓여서 청구액이 9억이라고 볼게요. 9억. 기간이 지나면서 9억 1천, 9억 2천, 9억 3천 이렇게 이자가 쌓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9억 5천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배당을 받을 금액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낙찰이 됐을 때 9억 5천보다 높은 금액으로 누가 낙찰이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채권을 8억 5천에 가져왔다. 이게 금융권하고 협상하기 나름이거든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8억 5천의 근저당을 이전해 와가지고 내가 최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9억 5천이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 물건이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9억 5천에 낙찰받든 10억에 낙찰받든 11억에 낙찰받든 12억에 낙찰받든 이 사람은 1억만큼의 배당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최대 10억까지 받을 수 있지만 9억 5천까지 쌓여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누가 11억에 낙찰받더라도 9억 5천을 이 사람한테 근저당권자, 대부법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배당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차익분을 얻으려고 NPL로 근저당권을 이전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채권 최고액 금액보다 혹은 청구액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저당권이 이전됐든 어찌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건 21억짜리인데 16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 질문 주신 분은 제가 금액은 고지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 실제 물건이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보면 자 내려볼게요. 자, 근저당권자가 명의가 바뀌었는데 채권 최고액이 11억 4천이에요. 11억 4천. 근데 입찰하실 분은 현재 16억 8천이니까 내가 예를 들은 겁니다. 한 12억 13억에 나는 입찰하고 싶은데 근저당권자가 밖에 있어서 이거 내 입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채권 최고액이 아까 얼마였죠? 11억 4천. 그러니까 나는 입찰 가액이 높잖아요. 이런 경우는 누가 근저당권자가 바뀌었건 말건 뭐 질권 설정을 했건 말건 채권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나는 그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쓸 거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청구액이 지금 9억 7,800이니까 10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금액보다 높이 쓸 거면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채권자는 이게 이제 대부법인이라고 가정하면 이 대부법인은 배당 투자 누가 낙찰되든지 간에 그 차익분 내가 근저당을 가져온 금액하고 또 내가 실제 원금 이자가 더 쌓여가지고 배당 받을 금액하고 그 차익이 생기니까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누가 입찰해서 낙찰 받을 경우 나는 그 금액의 차익분을 배당 받겠다. 이런 의도로 대부법인이 NPL로 근저당을 이렇게 사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입니다. 자, 이 물건이 미납됐고 어쩌고 저쩌고 특별한 사유가 있냐. 제가 이제 보니까 문건 송달려 보니까 유동화가 됐더라. 대부법인으로 근저당이 최근에 이전됐더라.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이 물건이에요. 경남 거제에 있는 땅인데요. 보시면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미납이 발생을 하고 이제 다시 나온 물건입니다. 근데 문건 송달 내역에 보니까 자, 보시면은 최근에 7월 22일 날에 근저당권자 주 땡땡땡 채권자 변경 신고서 그리고 질권자 이런 내용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근저당권자가 바뀌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보를 정확하게 보려면 경매정보지에 있는 등기부를 볼 게 아니라 최근에 새로 발급된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새로 이제 등기부를 발급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채권자가 누구로 변경이 됐는지가 나오거든요. 자, 제가 한번 떼봤습니다. 해당 물건 떼보니까 자, 거제 축협에서 5억 4,800 채권 최고액이 5억 4,800입니다. 5억이 넘죠. 자, 그렇게 됐는데 19년에 채권이 양도됐습니다.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자, 요거는 단위 농협들, 지역 농협들이 주로 부실화된 채권을 매입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AMC입니다. AMC. 요거는 이제 뭐 대부법인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근저당권이 이전됐어요. 확정채권 양도. 올해 6월 말에 이제 이전이 됐는데 5억 4,800 채권 재고액 전체를 주식회사 모 대부에서 근저당 매입을 한 거죠.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입을 할 당시에 본인의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근저당을 담보물로 해서 이 수협에 돈을 또 빌려온 거예요. 근저당을 이전할 때도 농협자산관리회사에 협의된 금액, 가져오기로 한 금액에 돈을 줘야만 근저당권을 요 대부법인 회사에 주거든요. 넘겨주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넘겨오는 근저당권을 담보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이 대부분이 돈을 주고 근저당권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만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죠. 그 권한을 담보물로 해서 또 돈을 이 대부법인에게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부법인이 근저당을 가져올 때 이제 잔금을 지급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질권 설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대부법인에서 추가적으로 채권 금액의 일정 금액을 또 추가로 이제 돈을 빌려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채권을 가져올 때 부족한 돈이 있다면 최대한 끌어가지고 만약에 이 수협에서 80%를 빌려줬다 하면 다른 데서 뭐 5% 10%라도 더 빌려와가지고 본인의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근저당을 이전해오고 잔금 내고 배당받고 할 때는 몇 개월 안 걸리니까 고리라도 최대한 땡겨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6월 말에 어찌됐던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대부법인으로 이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요 채권 최고액이 5억이 넘었죠. 그죠? 근데 이게 감정이 4억 7,300이에요. 최저가가 1억 6,900입니다. 자, 내려볼게요. 자, 청구액이 3억 9,500입니다. 3억 한 5천 됐다고 치고요. 원금이. 이자까지 쌓여서 3억 9천. 지금은 4억이 넘겠죠. 그죠? 4억이 넘는다고 보고. 자, 이 채권을 한 3억에 가져왔다고 칩시다. 3억에 가져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현재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1억 6,900.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3억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억 정도에 가져왔을 것 같네요. 앞차순 2억 천이니까 뭐 한 2억 천이나 2억 2천에 가져왔다라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청구액이 아까 얼마였죠? 4억. 지금 4억 넘을 거잖아요. 이자 더 쌓였으니까.
그러면 2억 천에 대부법인이 농협자산관리회사로부터 근저당을 매입을 했는데 이 물건의 경우 누가 4억에 낙찰받든 5억에 낙찰받든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아까 채권 최고액 5억 4,800 중에 원금하고 이자 쌓인 금액 4억이 좀 넘겠죠, 그죠? 그렇게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2억 조금 넘게 주고 사가지고 4억 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어떨 때? 누군가가 4억 이상 써줬을 때. 본인이 입찰을 하든 제3자가 입찰을 하든 4억 이상 낙찰을 받으면 그 배당 금액을 다 내가 돌려받는 거라고요. 이런 원리로 이 물건은 낙찰을 받고자 들어왔을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현재 떨어진 최저가가 1억 6,900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쓰더라도 최대 2억 1천, 그죠? 이 사이 금액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앞차순하고 현재 최저가 사이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가져온 금액이 한 1억 6천 7천이다. 이 대부법인이 농협자산관리회사. 그러면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금하고 쌓여있는 금액은 4억이 넘는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쌓여있는 게. 근데 내가 엄청 싸게 가져왔어요. 한 1억 7, 8천에 근저당을 이전해 왔다. 그럼 누가 2억 천을 쓰면 한 4, 5천 남잖아요. 그 물건 대부법인이 가져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물건은 추정을 하건대 한 2억이다 2억 천에 가져왔을 것 같은데 앞차순 최저가 수준으로 보통 협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2억 천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이거는 한 4억에 쓰려고 가져온 거죠. 누가 자기가 가져온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3자가 입찰을 할 확률이 낮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법인이 가져올 때 가져온 원인이 차익이 생겨서 배당 투자를 할 게 아니라 4억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원금하고 이자 합해가지고 4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최대 5억 4,800까지는 만약에 이자가 그만치 같다면 5억 4,800까지 받을 수 있고 현재 시점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 건데 원금하고 이제 이자가 쌓인 게 4억이 좀 넘는다면 한 4억 이상 쓰려고 이렇게 근저당권을 매입을 해왔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근저당을 매입해온 이 대부법인이 본인이 입찰하려고 하는 건지 이 차익분이 있어서 배당 투자 누가 낙찰되든지 간에 나는 입찰 안 하고 제3자가 낙찰이 됐을 때 그 차익분의 이익을 보려는 배당 투자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많이 떨어지고 이 채권 재고액 청구액이 많이 높다면 현 최저가보다 많이 높다면 근저당권자 본인이 입찰하려고 해당 근저당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4억 넘어 들어올 수 있겠죠. 이번 회차에. 그렇죠. 이렇게 높게 들어온 이유는 앞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4억을 쓰더라도 4억을 다 돌려받으니까. 채권자의 지위로 입찰을 하면 본인이 받을 금액만큼은 다 돌려받잖아요. 원금하고 이자. 그렇게 해서 높게 쓰려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분하는 방법은 현 최저가 기준으로 채권 최고액, 청구액이 얼마나 높느냐, 많이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현재는 최저가보다 월등히 청구액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배당 투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높게 입찰하려고 들어온 물건이다. 그렇게 NPL로 만든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물건과 같이 앞서 설명드린 현재 최저가가 16억이고 청구액이 10억이 안 된다. 근데 채권 최고액이 11억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12, 3억을 쓰고자 맘먹고 있다 하면 이 근저당이 대부법인에 넘어간 이유는 배당 투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입찰하면 된다. 왜냐? 이 금액보다 높게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더 높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청구액이나 채권 재고액보다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이 높다면 여러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입찰하시면 된다. 다시 말해 배당 투자로 근저당을 매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시겠죠? 자, 현재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 대비 청구액이나 채권 재고액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냐 낮냐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NPL 경매에 대해서 배당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채권자 변경 질권 설정 이래가지고 채권자가 변경된 이력이 있고 대부법인이 등기부에 새로 찍혀 있다면 근저당권자로 무조건 입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들러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저희가 입찰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배당 투자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자, 참고하셔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물건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